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자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의 여성이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는 언론과 자신을 비난한 여성들이 모두 소설을 쓴다면서 뉴욕타임스는 고소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칼로브 공화당 전략가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정책으로 비난하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이유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경제진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자율 인상 시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이슈입니다. 실적 강요를 한 뒤 가짜 어카운트 스캔들로 직원 5,000명이 해고된 웰스파고의 CEO가 사임합니다. 2016 노벨 문학상은 무라마키 하루키 등의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를 물리치고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 받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술 버번 애주가는 버번을 넉넉히 사놓는 게 좋다고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26일 남았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 선거가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또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시작이 되고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30% 정도는 선거 당일 11월 8일이 아닌 그 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투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분위기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피플지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를 인터뷰하러 갔다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요 멜라니아 트럼프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이제 거의 1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취재하러 간 그 여성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과거에 오래전의 일입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뭐 뉴욕 타임즈 그리고 뭐 여러 그 팜비치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성들이 지금 나왔는가 그런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2차 토론에서 거짓말을 유권자들에게 했다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벗어낼 수 없는 어깨에 무게를 지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오랜 동안 트럼프 후보 자신도 그랬고 많은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짓말을 한다, 믿을 수 없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여성들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락커룸 턱이다, 락커룸 벤터다, 뭐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 얘기해서 끝났다라고 2차 후보 토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거가 한 26일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으로 뉴스를 전한다는 자체가 다른 때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물론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상당히 후보로서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양쪽 후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약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선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를 듣지 못하셨던 그런 분이라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가면서 이 부시 가문의 한 사람인 빌 부시와 버스 안에서 얘기한 것이요. 내가 유명하니까 여자들을 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섹스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말했던 그 부분 공개됐던 것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뭐 예쁜 여자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끌려서 뭐 키스를 할 수밖에 없다. 즉각적으로 뭐 그런 얘기예요. 빌 부시가 웃고 말죠. 킥킥거리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와이프인 멜라니 트럼프에게 사과하고 멜라니 트럼프가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틀 뒤에 그것은 뭐 라커룸 턱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틀 뒤에 ABC 방송의 여자 뉴스 앵커와 CNN 방송의 남자 뉴스 앵커가 함께 진행하는 2차 후보 토론회에서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는 CNN 방송에서는 드물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도 뭔가가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될 의욕적인 이슈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잘 끄집어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앵커입니다. 그 앤더슨 쿠퍼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토론회에서 물어봤죠. 당신이 그때 했었던 라커룸 턱이라는 그 말 자체 그대로 본다면 그게 이제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것을 이해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다시 한번 그냥 말뿐이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타운홀 미팅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앤더슨 쿠퍼는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You described kissing women without consent, grabbing their genitals. That is sexual assault. You brag that you have sexually assaulted women. Do you understand that? No, I didn't say that at all. I don't think you understood what was said. This was locker room talk. Are you saying that what you said on that bus 11 years ago, that you did not actually kiss women without consent or grope women without consent? I have great respect for women.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11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말뿐이었었다. 그랬더니 계속 앤더슨 쿠퍼는 여성의 동의 없이 키스하고 어떤 부분을 잡고 하는 것이 성폭행이라고 얘기하고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I will tell you, no, I have not. I have no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2명의 여성과 인터뷰를 했고, 그 뒤부터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에요. 이 여성이 지금 74세인데 수십 년 전에 이제 비행기 옆좌석에서 이제 팔걸이 이게 어떻게 보니까는 없어지고 트럼프가 윗부분만 했어도 자신이 그렇게 업셋하지는 않았을 텐데 스커트로 손이 오고 마치 문어와 같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뉴욕타임즈와 비디오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언론도 지금 이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Until they cleared the meal, that somehow or another the armrest in the seat disappeared, and it was a real shock when all of a sudden his hands were all over me. He was like an octopus. It was like he had 6 arms. He was all over the place. And if he had stuck with the upper part of the body, I might not have gotten that upset. But so when he started putting his hand up my skirt. 네,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회사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을 했었던 여성, 또 다른 리조트에서 사진사로 일을 했었던 그런 여성들 다 젊었을 때인데 20대 때인데 역시 함부로 키스를 당했다던가 끌어안았다던가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왜 이제 와서야 수십 년 뒤에 이 같은 발표를 하게 됐는가, 폭로를 하게 됐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여성들은 모두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2차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는 말뿐이었지 여성을 성추행이나 성폭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 말을 듣고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지 피플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저택에서 부부를 하기로 했었을 때 먼저 방에 혼자 들어와서 도널드 트럼프가 문을 닫고 몇 초 안에 자신을 벽으로 밀어넣고 좀 건장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이기는 합니다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3번째 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벽으로 밀어제치고 마치 이 피플의 그 기자는 마이크 타이슨을 대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랜 뭐 집사격인 그 버틀러 과거의 인터뷰를 뉴욕타임즈와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 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그 사람이 들어와서 멜라니아가 그 아래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해서 그 위기를 그 모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 팜비치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다른 여성도 있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는 아니다.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는 거봐라.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허구를 지어내느냐. 이제 소송을 한다는 그 위협까지도 했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빌 클린턴의 그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 그 힐러리 클린턴을 파괴시키겠다. 이 같은 그 선언 아닌 선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이제 트럼프 대변인들이 나와서 실제 대변인도 있고 아니면 그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전 뉴욕 시장도 트럼프를 대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카트리나 피어슨 이 대변인은 뉴욕 타임즈의 그 보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지금 74세가 된 그 여성 막 뭐 팔이 6개 있는 뭐 문어처럼 막 내 몸을 다 더듬었다 하는 그 여성의 말이 거짓이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그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의 그 좌석이라는 것은 팔걸이요 암시시 픽스드 돼 있었다.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주장한 것처럼 갑자기 그 암시시 이렇게 뒤로 젖혀진다던가 그런 일이 없었다. 허구다. 그 여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뭐 아닐 것이다. 트럼프가 했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함께 출연했었던 다른 출연진들은 쿡쿡 웃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그 황당무계한 얘기라든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변인들은 정말 그것을 그 수습하는데 데미지 컨트롤 하는데 애를 먹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게 이제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같은 데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대응이 우습다 하는 뜻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 다른 게스트들은 킥킥 웃고 그리고는 이제 CNN의 앵커가 오케이 카트리나 우리 그 CNN 방송의 항공 전문가에게 한번 그 점은 그 암시시 그 당시에 고정이 돼 있었는가 아니면 이렇게 젖힐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지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사이에 다 나올 거 나와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그때의 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팔걸이가 픽스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젖힐 수도 있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로열 지지자들은 그런저런 그 모든 품성을 보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잖아요. 어제도 어떤 그 한 분께서 한국 분이십니다. 한인이십니다.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 자체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그 버니 샌더스라든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지지했었던 것이 왜 미국이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아들이 대통령하고 왕조시대도 아닌데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대통령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남편이 대통령을 하고 스캔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미국의 유능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그 와이프가 또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가. 수십 년 동안 그 안에서 돈 벌고 명예 얻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위키릭스를 통해서도 더 많이 드러나는 일이고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가. 이런 것에 식상한 고인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점이 있더라도 모든 결점은 인간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같은 인간적인 결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고정층은
그를 계속 지지를 하겠지만 그 고정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고 또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특별한 지금 그 어떠한 그 실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원래의 속성도 그렇고 좀 진보적이고 약한 사람 편에 속하는 민주당 성향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그 캠페인을 돕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언론계에서 그 대통령 후보를 취재하는 정도가 되면은 베테랑 그 엘리트 기자들이잖아요. 서로 그 친숙하게 얽힌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 미들 클래스와는 많이 거리가 떨어진 거죠. 힐러리 클린턴도 자신이 그 시인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 위키릭스에서 드러난 것에서도 월스트리트의 인사이더들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이 많이 그 중간 계층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알려주고 클린턴 캠프에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또 사람들이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맺어놓은 것, 또 도널드 트럼프와의 아주 그 껄끄러운 관계, 지금 그 기류를 보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힘이 약한 쪽과 힘이 강한 쪽 이런 두 가지에서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자들이 끝까지 그래야 하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대통령 후보들을 보아온 오랜 그 경력의 기자들로서는 트럼프 후보를 또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고요. 게다 대고 트럼프 후보가 기자들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개인적인 그 성인이 아닌 완전한 그 인격체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래저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위키릭스의 그 폭로 같은 것도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위키릭스의 폭로를 많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돼 왔었던 것들이 확인되는 그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그 언론의 편향적인 그 보도의 덕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그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그 본이었는지 본이 아니었는지 위키릭스의 팬이 돼버렸지만 팬이 됐어도 위키릭스가 계속해서 하루에 몇천 개씩 힐러리 클린턴 주변 인물이요. 캠페인의 그 체어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누구인가 중간 계층과는 정말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적인 말과 사적인 말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서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을 중도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또 실용주의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한 그 회사를 운영할 때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중간 계층의 간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그 지도자 혼자 외로움을 사귀면서 스스로를 그 위로하면서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도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잣대에서 보면 또 그 공적인 말과 사적인 말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인정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캔들에 있어서도 정말 이리저리 피해 나갈 만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그 애매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이 점은 있습니다. 이 점도 그 주요 언론은 전혀 그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197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능한 변호사였었으니까요. 변호사지만 나이 어린 변호사였어요. 75년이면 빌 클린턴 대통령과 결혼을 했을 당시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 알칸소 로스폼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스폼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12살 소녀가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그 엄마와 그 그 가족과 아는 41살의 남자였습니다. 뭐 함께 뭐 살고 있었던가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아이들도 볼링장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밤중에 오는 길에서 뭐 숲 같은 데서 이 소녀를 강간했다는 게 이 소녀의,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죠, 주장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이 엄마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아이가 강간당한 흔적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런 케이스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 혐의자, 강간 혐의자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강간 혐의자가 원래 관선 변호사가 있었는데 여자 관선 변호사를 원한다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전화를 받고 이 남자의 관선 변호사가 됐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목격자도 있었고요. 이 남자가 강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자신은 관선 변호사니까 이 남자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뭐 뉴욕에도 가고, 뭐 그 팬티에서 DNA 같은 것을 실험실에서 제대로 못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증거를 좀 잃어버릴 수 있게 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 남자를 그 당시에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뭐 1년 미만인가요?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나중에 이 내용을 84년도에 알칸소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에도 남자를 올려봤더니 통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해서 그때가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믿지 않게 되는 때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화당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니 28살밖에 안 된 그런 그 젊은 변호사가 그때도 굉장히 여성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강간한 남자를 알면서도 그렇게 변호를 하고, 그리고 12살 소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때의 힐러리 클린턴이 날 보고 뭐 웃었다, 힐러리 클린턴의 그 변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알칸소 대학에서 그 당시에 84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과거에 여러 가지 자신이 어떻게 거기서 이기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 그 인터뷰한 내용이 알칸소 대학교의 오디오로 지금 보관이 돼 있거든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루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1984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그때는 이제 그 주지사의 부인이었죠, 음성 들려드립니다. The best case I've ever known that guy. It was a fascinating case. It was a really interesting case. This guy was accused of raping. 네, 뭐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패셔네이팅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자신이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여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여성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그 트럼프 후보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들 언론에서 별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브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칼럼을 썼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그 공화당이 지도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화당 지도부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아직도 그 도널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다만 공화당에서 가장 높은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더 이상 트럼프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폴 라이언을 포함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지지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칼 로브의 경우는
트럼프가 공화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이나 또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방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다 공화당에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공화당 지도부를 공격해놓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그 상원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연방 대법관 지명 같은 데서 또 자신의 아젠다를 하려면 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원수를 만들 건 뭐 있냐.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과 싸우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길은 스윙 보터를 힐러리 클린턴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본인에게 끌어들이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진짜 이슈로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을 하고 미국을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건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을 내놔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 볼 때는 이 트럼프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칼로브의 지적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치과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뒤에는 아주 그 편안한 이슈 한 가지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노벨상이요. 항상 뭐 누가 될 것인가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뭐 올해의 경우는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 주최 측에서 누구가 될 것이라는 숏리스트를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라마키 하루키 그리고 아니면 시리아의 그 망명한 시인, 케냐의 어떤 문학가, 미국의 그 던 딜리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밥 딜란인 겁니다. 밥 딜란 하면은 물론 뭐 책 자신의 그 메모아도 썼고 뭐 여러 가지 그 노래 가사 자체가 시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반영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싱어송라이터잖아요. 가수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그를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문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야말로 1941년도 5월 24일 미네소타에서 태어나서 전형적인 미국 음악의 어떤 그 윤리적인 거, 가사의 절묘하고 정교함, 그 주제가 또 시간을 그 초월한다. 뭐 이래서 훌륭한 미국 전통 음악 안에서 새로운 시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93년도에 그 토니 모리슨이 상을 타고 나서 미국인으로서는 지금 23년 만이고요. 1962년부터 지금까지 뭐 앨범이 수없이 많아서 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앨범만 36개. 최근에 올해도 냈잖아요. 그 Fallen Angels라고 해서 계속 그 뭔가 그 자기 개발을 하고 변화하고 어떤 때는 언플러그드에서 일렉트릭 기타로 바꿨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냥 뭐 똑같이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밥 딜란이 자신의 길을 간 것이고 41년도니까 지금 75세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뭔가 그 변화도 하고 하는 사이에 뭐 상을 많이 받았죠. 그동안 뭐 그래미상은 수없이 받았고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미국 그 시민이 받는 최고의 상인 그 메달 오브 프리덤도 받았고 골든 글로브, 아카데미 어워드 왜냐하면 영화도 있고 영화 음악도 있고 하니까 그랬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놀라고 있고요. 세계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뭐 밥 딜란 음악을 누가 미국 음악이라고만 하겠어요. 국경이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길을 올해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제가 좀 겹치고 있어요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겹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 Blowing in the Wind를 들려드릴까 했었는데 너무 제가 뭘 많이 맞춰놨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또 좀 갑갑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부드러운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못 전해드리는 건 in the sand. Finally. Isn't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a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노벨상 수상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호모라든가 사포라든가 그리스 그 여류 시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글은 지금도 읽게 되고 읽으면서 즐기게 된다.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밥 딜란에게 우리는 그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imes must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a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웰스파고 은행 직원이 이제 5,000명이나 해고된 데에 커스터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카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또 그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손해 입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은근히 그 매니저급에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뭐 새로 뭐 어카운트 접수했느냐고 물어보고 그런 압박에 의해서 살아야지 되니까 페이첵을 받아야지 되니까 그랬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해고된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CEO가 그 청문회에 지난달에 나갔었을 때 그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이 You should resign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오늘 그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탁 옵션 다 포기하겠다. 보너스도 올해 거 포기하겠다. 그 스탁 옵션이 뭐 4,100만 달러나 되네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결국은 안 돼서 이제 그 비현실적인 판매 기대치를 설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그 비윤리적인 일을 하게 했다. 뭐 이런 것이죠.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든 CEO 해서 이제 지금 물러나게 되는데 문제는요. COO가 이제 곧 물러난다니까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그 COO가 원래 이 그 CEO가 물러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로 돼 있었던 그 존 스톰프가 물러나고 나면은 올라가기로 돼 있었던 티모티 그 슬론 그랬던 사람이니까 글쎄요 그 문화가 또 얼마나 그 바뀔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블룸버그 뉴스의 그 모하메드 에리안 칼럼니스트가 오늘 그 안에서도 지금이 과연 이제 뭐 다음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지 되는 것인지 경제를 분석하고 또 예상까지 하는 그런 연방준비제도의 그 이사들 간의 의견이 내부에서 그 엇갈리고 있다. 서로 그 분열돼 있다라고 칼럼에서 쓰고 있거든요. 평범하지 않은 불안전함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서로 얘기됐었던 것들이 이제 기록이 발표가 된 겁니다. 어제.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 기록을 쭉 보니까 이 컬럼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이제 다 의견 일치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 노동시장이 강해지고 있고 당분간 이 강함을 유지할 테고 그러면 뭐 경제활동이 적당한 수준에서 증가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서로의 의견 일치인데 뭐 블랙시트 같은 것이 별 큰 미국에 타격을 주지 않고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 하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노동시장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 인종이라든가 그런 그룹과 그 다수 특별한 인종 사이에서 패턴에 많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육받은 사람, 교육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소득의 격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의견 일치를 좀 하고는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요. 기술이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 분야의 그런 뭐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구력 같은 거, 올 가을에 또 그 내구재, 내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인가, 충분히 이자율을 올릴 정도인가 아닌가, 여기서 지금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노동시장이 뭐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발전의 여지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의 여지가 있다.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그 참여율에 있어서의 잠재성을 보고 나면은 확실하게 그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금 조정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다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미래에 관한 예측에 있어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들 사이에서 별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유럽과 일본은 지금 뭐 마이너스 이자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미래 그 경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마이너스 이자율을 유지하는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조금 불안정함을 줄 것이다 해서 이자율을 올리기에는 아직까지 그 위기가 있다고 보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전통적인 그런 연방준비제도가 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어쨌든 뭔가 그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방향을 보는 것은 일치를 하는데 뭐 잠재성에 있어서는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 그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왜 미국 정치의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미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주장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진영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하는 것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 디테일하게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셸 오바마 여사가 뉴햄프셔에서 힐러리 클린턴 그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여성에 대한 액션과 그 말은 모든 여성들을 고통받게 했다. 지금이 2016년인데 과거의 역사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성이 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가, 관습에 따라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 참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런 그 트럼프의 그 많은 행위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분명하게 옳은가 그른가의 일이고 그런 사람을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그 맡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말인데 그 굉장히 지금 그 호소력이 있게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끊어지는데도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을 정도로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물론 누군가가 써줬겠죠. 본인의 마음을 반영을 해서. 그런데 이게 그 자신이 직접 느끼고 하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전해져서 굉장히 파워풀한 스피치입니다. I called someone a piggy. And he said you cannot be president if you call someone a piggy. Better. A 6-year-old knows that this is not how adults behave. This is not how decent human beings behave. And this is certainly not how some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haves. 네, 지금 소리가 나빠서 더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하는 내내 이 정도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청중과 지금 연설자가 그 혼연이 일치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연설은 아마
어떠한 기록에 남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되고,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플러스가 될 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가?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미국의 대선 시스템이 약하다, 신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미국이 약한 게 그 러시아에 좋으니까 뭐 결국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목표는 오바마 행정부와 오바마의 승계자를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뭔가를 그 해킹했다는 것에 미국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한 뭐 파워로 하면 3등급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뭐 미국 그 선거에서도 중요하고 러시아가 파워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복수라는 것도 있죠. 미국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선을 그 전에는 대리인을 시키다가 다시 대통령을 하려고 왔었을 때 그 러시아에서 어떤 그 시위하는 세력을 조정을 했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니까요. 실제로 자금까지 시위대에게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복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직이 약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가 굉장히 그 좋다고 하고, 지금 그 누구죠?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와 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상당히 호의적인데 러시아와 어떤 그 비즈니스 딜이 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비즈니스맨으로서 러시아 그 융자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 트럼프 후보 자신이 직접 증거는 없지만 두 사람 다 코드가 맞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 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이편한 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 줄로 정리해드릴게요. 미국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켄터키에서 짐빔이라는 볼번 그 위스키가 나오는데 오늘부터 아마 시위를 한다는 것 같아요. 해서 팬들은 산화라 하는 얘기 있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자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의 여성이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는 언론과 자신을 비난한 여성들이 모두 소설을 쓴다면서 뉴욕타임스는 고소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칼로브 공화당 전략가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정책으로 비난하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이유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경제진단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자율 인상 시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이슈입니다. 실적 강요를 한 뒤 가짜 어카운트 스캔들로 직원 5,000명이 해고된 웰스파고의 CEO가 사임합니다. 2016 노벨 문학상은 무라마키 하루키 등의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를 물리치고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 받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술 버번 애주가는 버번을 넉넉히 사놓는 게 좋다고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26일 남았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그 락커룸 턱이다, 락커룸 벤터다, 뭐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 얘기해서 끝났다라고 2차 후보 토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거가 한 26일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으로 그 뉴스를 전한다는 자체가 다른 때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물론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상당히 그 후보로서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양쪽 후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약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선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를 듣지 못하셨던 그런 분이라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가면서 이 부시 가문의 한 사람인 그 빌 부시와 버스 안에서 얘기한 것이요. 내가 뭐 유명하니까 여자들을 잡을 수도 있고 뭐 만질 수도 있고 뭐 섹스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말했던 그 부분 공개됐던 것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뭐 예쁜 여자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끌려서 뭐 키스를 할 수밖에 없다. 즉각적으로 뭐 그런 얘기예요. 빌 부시가 웃고 말죠. 킥킥거리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와이프인 멜라니 트럼프에게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 선거가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또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시작이 되고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30% 정도는 선거 당일 11월 8일이 아닌 그 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투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분위기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겠는데 피플지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를 인터뷰하러 갔다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요 멜라니아 트럼프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이제 거의 1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취재하러 간 그 여성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과거에 오래전의 일입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뭐 뉴욕 타임즈 그리고 뭐 여러 그 팜비치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성들이 지금 나왔는가 그런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2차 토론에서 거짓말을 유권자들에게 했다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벗어낼 수 없는 어깨에 무게를 지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오랜 동안 트럼프 후보 자신도 그랬고 많은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짓말을 한다, 믿을 수 없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합니다. And I will tell you, no, I have not. I have no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2명의 여성과 인터뷰를 했고, 그 뒤부터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에요. 이 여성이 지금 74세인데 수십 년 전에 이제 비행기 옆좌석에서 이제 팔걸이 이게 어떻게 보니까는 없어지고 트럼프가 윗부분만 했어도 자신이 그렇게 업셋하진 않았을 텐데 스커트로 손이 오고 마치 문어와 같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뉴욕타임즈와 비디오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언론도 지금 이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Until they cleared the meal, that somehow or another the armrest in the seat disappeared, and it was a real shock when all of a sudden his hands were all over me. He was like an octopus. It was like he had 6 arms. He was all over the place. And if he had stuck with the upper part of the body, I might not have gotten that upset. But it's when he started putting his hand up my skirt. 네,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회사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을 했었던 여성, 또 다른 리조트에서
사진사로 일을 했었던 그런 여성들 다 그 젊었을 때인데 20대 때인데 역시 함부로 키스를 당했다던가 뭐 끌어안았다던가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왜 이제 와서야 수십 년 뒤에 이 같은 그 발표를 하게 됐는가, 폭로를 하게 됐는가라고 사과하고 멜라니 트럼프가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틀 뒤에 그것은 뭐 라커룸 턱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틀 뒤에 ABC 방송의 여자 뉴스 앵커와 CNN 방송의 남자 뉴스 앵커가 함께 진행하는 2차 후보 토론회에서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는 CNN 방송에서는 드물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도 뭔가가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될 의혹적인 이슈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잘 끄집어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앵커입니다. 그 앤더슨 쿠퍼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토론회에서 물어봤죠. 당신이 그때 했었던 그 라커룸 턱이라는 그 말 자체 그대로 본다면 그게 이제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것을 이해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다시 한번 그냥 말뿐이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타운홀 미팅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앤더슨 쿠퍼는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You described kissing women without consent, grabbing their genitals. That is sexual assault. You brag that you have sexually assaulted women. Do you understand that? No, I didn't say that at all. I don't think you understood what was said. This was locker room talk. Are you saying that what you said on that bus 11 years ago, that you did not actually kiss women without consent or grope women without consent? I have great respect for women.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11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말뿐이었었다. 그랬더니 계속 앤더슨 쿠퍼는 여성의 동의 없이 키스하고 어떤 그 부분을 잡고 하는 것이 성폭행이라고 얘기하고 안 했다라고